제가 가까이 놓고 여러 번 자주 읽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지은이는 월러스 워틀스로 1860년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책의 내용은 17장으로 이루어진 120여 페이지 분량입니다. 먼저 이 책의 역자 서문과 저자 서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자 서문. 흔히 월급만 받아서는 큰돈을 모을 수 없다고 한다. 사업이나 장사를 해야 한다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사업이나 장사, 투자를 못해서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큰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사업을 하건 월급쟁이를 하건 일을 한다라는 기분 줄기에는 변함이 없다. 즉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봉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부자가 되는 방식에 따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공하려거든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라. 이것은 2005년부터 세계적인 경제 경영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 내용과 똑같다. 블루오션 전략이 나오기 근 100여 년 전에 이 책은 이미 똑같은 내용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블루오션만이 아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이 책에는 현대의 경영, 리더십, 마케팅 등 장르를 넘나들며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아이디어들의 정수가 가득 담겨 있다. 이 책은 현대 모든 자기계발서의 원천이 된 고전 중의 고전이다. Think and Grow Rich, 알케미스트 등 후대의 모든 경영서, 자기계발서들은 모두 이 책의 영향을, 그것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당대 사상적 경향 때문에 이 책에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강하게 깔려 있다. 그런 연유로 이 책의 서술 방식이 오늘날의 정서나 감각에는 잘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한꺼풀의 장막을 헤치고 책의 정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독자들에게는 무한한 영감과 자극의 원천이 될 훌륭한 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어서 저자 서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실용서이지 이론서가 아니다. 이론 논문이 아니라 실천 교본 같은 책이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돈인가? 그럼 이 책을 읽어라. 부자가 되는 게 우선이다. 그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은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읽어라. 믿고 따를 만한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실천해보고 싶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방법이 나왔는지 따져보고 싶지는 않은 사람, 더구나 직접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당장 시간도 기회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도 읽어라. 단 이 책의 독자는 마르코니나 에디슨 같은 사람이 발표한 전기 법칙에 관한 내용을 일말의 의심 없이 믿듯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신념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책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면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믿어야 한다. 책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은 누구나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분명히 과학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믿으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굳이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여기에 이 책의 근간을 이루는 출처들을 나열해 보겠다. 이론론 쪽 우주론이란 것이 있는데 하나가 전부이고 전부가 하나라는 이론이다. 즉 한 요소가 물질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을 다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으로 200여 년 전에 걸쳐서 서양인들의 사고방식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 사실 이것은 모든 동양 철학의 근본이며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쇼펜하우어, 헤겔, 에머슨과 같은 이들의 사상의 근간이기도 하다. 이 책의 철학적 근간을 탐구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헤겔과 에머슨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나는 누구나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직 간결하고 단순하게 쓰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여기에서 기술하는 실천 방법은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지만 철저하게 검증했으며 실전이라는 최고의 테스트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누구나 반드시 부자가 된다. 원하는 게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결론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구라면 위에 나열해 놓은 인물들의 책을 읽어라. 원하는 게 실전을 통해 그 철학의 과실을 얻는 것, 즉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이 책을 읽어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월러스 워틀스. 제1장 부자가 되는 것은 권리. 별의별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 가난을 칭찬할 때면 하라. 그래봐야 부자가 아닌 사람의 인생은 진정으로 완벽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돈이 충분히 없으면 그 재능과 능력을 최고로 꼽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재능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펴기 위해서는 소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은데 돈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신적, 영적, 신체적으로 발달하려면 뭔가를 소비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란 곳은 돈이 있어야 사용할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과학적 방법인 것이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목적은 자라는 것, 바로 발전이므로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가능한 한 모든 형태로 발전을 할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사람은 세 가지를 위해 산다. 몸과 정신, 영혼이 그것이다. 이 셋 사이에 우열은 없다. 그리고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온전히 발현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도 온전히 발현될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삶이란 사람이 몸과 정신, 영혼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발현해내는 것임을 안다. 발현되지 못한 가능성이 있거나 발휘되지 못한 재능이 있다는 것은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있다는 뜻이다. 욕망이란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전적으로 옳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올바른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최고로 실현하는 것보다 신과 인간에게 더욱 크게 보답하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2장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한다. 부를 획득하는 과정을 지배하는 특정 법칙이 있어서 일단 이 법칙들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누구나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일을 특정한 방식에 따라 했기 때문이며 그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과학의 영역에 해당한다. 지금 바로 현재 속한 업종, 현재 입지 조건에서 시작하라. 성공을 낳는 그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된다. 3장 기회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즉 일부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일을 특정한 방식대로 시작하기만 하면 바로 노동자 계급이 지배 계급이 될 수도 있다. 부의 법칙은 세상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 부는 충분하다. 눈에 보이는 부의 공급만 해도 실질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우며 눈에 안 보이는 공급량까지 생각하면 부의 고갈이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 물질에서 비롯되었다. 무형인 근원 물질은 무한정 많다. 이 근원 물질은 모든 것의 재료가 되는 무형의 물질이다. 우주의 재료가 되는 이 물질의 공급이 고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자연은 고갈되지 않는 부의 저장 창고다. 부의 공급은 결코 소진되지 않는다. 근원 물질은 창조력으로 충만해 있어서 끊임없이 다양한 형상들을 생성해낸다. 무형의 근원 물질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근원 물질은 생명이 있는 것이어서 항상 더 풍부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생명이 자연스럽게 타고나는 본능이다. 자신을 확장시키려는 것, 자신의 경계를 확대시켜 좀 더 충만하게 자신을 표현하려는 것은 의식의 본성이다. 무형의 근원 물질은 자신을 좀 더 충만하게 표현하기 위해 자신을 유형의 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려는 사람은 무형의 근원 물질의 자원조차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이제부터 이것을 좀 더 분명히 논증해 보겠다. 4장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첫 원칙. 생각은 무형의 근원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물질이어서
이 근원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원물질은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 자연에서 관찰되는 모든 형상과 과정은 근원물질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 창조되는 방식이다. 창조를 할 때 근원물질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활동선을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상에 대한 생각이 근원물질에 표현되면 반드시 그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생각의 중심으로 생각의 시초 근원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인간은 손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에만 노력을 기울여왔다. 즉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바꾸거나 수정하기 위해 육체 노동을 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무형의 근원물질에 적용하여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결코 해본 적이 없다. 즉 지금까지 인간은 무형의 지혜와 협력하려는, 즉 신과 함께 작용하려는 노력을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라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 단계다. 바라는 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 즉 진실을 보는 것이다. 바라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진실을 보는 능력은 질병이란 겉모습일 뿐이며 사실은 건강하다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집착해서 가난이란 없으며 사실은 풍요일 뿐이라는 진실을 견지하지 못하면 마음속에도 온통 가난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여서도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여서도 풍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 힘은 겉모습에 감춰져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다. 5장 삶의 증폭. 지혜로운 근원 물질은 의식이 살아있는 물질이며 모든 것에 다 깃들어 있다. 근원 물질은 의식이 살아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삶의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생명이란 산다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생명이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이 되는 것이다. 부를 욕망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욕망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좀 더 충만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생명 자체가 욕망인 것이다.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근원물질 역시 더 충만한 삶을 갈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물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갖게 되기를 바란다. 신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것이 본래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사실임을 명심하라.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다른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목적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쾌락이나 관능적인 만족이 아닌 진짜 삶을 원해야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보다 나을 것도 고귀할 것도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라. 이 둘 다 잘못이다.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기를 바란다는 생각도 버려라. 그렇게 해야 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라. 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최대한 개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근원 물질의 욕망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더 많은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기존의 것들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인정사정 없이 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 남을 속이거나 이용해서도 안 된다. 창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된다. 기억하라. 과학적으로 확실히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당신이 경쟁 심리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당신의 창조력은 당분간 사라져 버리게 된다. 필요로 하는 돈은 생긴다. 눈에 보이는 공급량만 보지는 마라. 무형의 근원물질에 담긴 무한한 부를 늘 보라. 이 부는 받아서 사용하는 즉시 다시 채워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형의 근원물질로부터 생성해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은 무한하다. 6장 부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당신 내부의 근원물질은 당신이라는 형상을 통해 가능한 것은 모두 실현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가장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갖기를 바란다. 주저 말고 더 많이 요구하라. 부자가 되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은 전능한 존재가 좀 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갈망의 하나인 것이다. 신, 즉 근원 물질은 인간을 통해 살고 행하고 즐기고자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한다. 우리로 하여금 뜻을 세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신은 왜 이렇게 되기를 원할까? 바로 신 자신이 사람들을 통해 즐기고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장 감사하라. 바로 전장을 읽은 독자라면 부자가 되는 첫 단계는 자신이 바라는 바를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전달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무형의 지성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속죄하는 모든 과정, 그것은 바로 감사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째, 하나의 지적인 근원 물질이 있으며 이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비롯됨을 믿어라. 둘째, 이 지적인 근원 물질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을 믿어라. 셋째, 당신 자신을 이 지적인 근원 물질과 연결시켜라. 이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신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과 더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을 이해해라.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 에너지와 밀접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말이 사실임을 깨달아라.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근원 물질로부터의 반응도 충만하고 지속적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최상의 것만을 생각하므로 그 자신이 최상의 존재가 되는 경향이 있다. 8장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라. 먼저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려야만 한다.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형성된 이미지가 있어야만 한다. 당신의 소망을 자세히 그려보라. 바라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뚜렷하고 분명하면 할수록 좋은 점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미지 생각을 더 자주 하면 할수록 열망도 강해질 것이다. 열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망하는 이미지에 집중하기도 더욱 쉬워질 것이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될 사람이다. 새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자가용을 타고 여행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더 큰 여행 계획을 세워라.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갖게 된 듯 생각하고 말아라. 어떤 환경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좋겠는지 상상해보고 늘 그 환경과 재정 상태에 도달한 듯 여기며 살아라. 기도란 흔들림 없이 확고한 비전, 그 비전의 창조력을 실현시키겠다는 목적의식,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라. 9장 의지력 사용법. 근원 물질은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그래서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망보다 주고 싶어하는 근원 물질의 열망이 더 강하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력은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하면 된다. 이미지화된 당신의 열망이 신념과 목적의식으로 고양되면 무형의 근원 물질은 이를 취해 멀리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전달한다. 이렇게 열망의 기운이 퍼져감에 따라 우주의 모든 것이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한다. 모든 기운이 같은 목적을 위해 가동되기 시작하며 모든 것이 이의 실현을 위해 움직인다. 의심하고 불신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당신을 떠나기 시작한다. 믿음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다. 바로 이때 의지력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일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지력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에 대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신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원하는 것에 온통 집중하라. 이렇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의지력이다. 10장 의지력 사용의 확장. 부유한 것과는 반대되는 이미지에만 계속 관심을 둔다면 그 이미지가 실제하는 것이든 상상의 것이든 간에
부에 대해 진실하고 분명한 비전을 유지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것에 모든 지혜를 쏟아라. 가난은 무시하라. 어떤 국가나 계층, 지역의 상황이 아무리 끔찍해 보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기회를 망치는 일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에 모든 지혜를 쏟아라. 가난은 무시하라. 그리고 오직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들만이 경쟁이 가져오는 타락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사랑은 타락적인 영향에서의 자유, 고양된 생각, 고상함이 있는 곳에서 가장 활짝 꽃피운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경쟁과 대항의식이 없는 창조적인 방식을 통해 부가 획득된 곳에서만 발견된다는 것도 기억하라. 부자가 되는 것보다 신과 인간에게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방법은 없다. 단 경쟁적인 방법이 아닌 창조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온 기본 원칙들을 정리해보자.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창조로 옮아가야 한다. 마음속에 원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이미지를 갖추고 그 원하는 것을 반드시 획득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고수해야 한다. 목표를 흔들리게 하거나 비전을 흐리거나 믿음을 앗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에 덧붙여 사람은 특정 방식에 따라 살고 행동해야 함을 알아보자. 제11장 특정 방식으로 일하라. 생각은 창조력이다. 즉 창조력이 발현하도록 강제하는 힘이 바로 생각이다. 특정 방식대로 생각을 하면 부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실천을 등한시한 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과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원하는 것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이미지화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굳은 목적의식을 잃지 않는 것.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됨을 감사하는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할 일은 비전과 목적, 신념을 유지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특정 방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바라던 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획득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 바라던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제자리를 찾아가게 할 수 있다. 즉 생각과 행동이 바로 현재 이 자리에서 결합되어야 한다. 바라던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행동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취할 행동이 어떤 것이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행동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행동은 그게 무엇이든 바로 현재의 업무, 환경에서 현재의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바라던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전을 가져라. 신념과 목적의식을 갖되 행동은 현재의 직업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반드시 바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제12장 효율적으로 일하라.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성공한 날이거나 실패한 날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성공한 날에만 원하는 것을 획득하게 되므로 하루하루가 실패의 연속이라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반대로 하루하루가 성공의 연속이라면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날 하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각각의 행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다. 효율적인 행동은 전부 성공적인 행동이다. 성공적인 행동은 결과적으로 누적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즉 모든 사물이 좀 더 충만한 삶에 대한 욕구를 타고나므로 누군가가 더 큰 삶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게 달라붙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욕망의 영향력도 배가 된다. 그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날 하고 매번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라. 제13장
진실로 원하는 일을 하라.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일단은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재능을 습득해 최상의 상태로 갈고 닦아둬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은 부자가 되기 위해 일을 할 때 쓸 도구다. 노력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족도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될 때가 가장 만족스럽다. 당신과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해도 너무 성급하게 다른 일을 찾지 마라. 일반적으로 일이나 환경은 성장을 통해 바꾸는 게 가장 좋다.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가 올바른 기회라는 느낌이 든다면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 결코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마라. 창조 단계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기회가 부족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즉, 시간은 충분하다. 의구심이 들면 기다려라. 이미지 훈련으로 돌아가라. 신념과 목적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라. 의심이 들고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시기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라. 그러면 신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행동을 하는 데 있어 실수가 없을 것이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삶에서 진보하려는 신념과 목적을 가지면 이 정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수는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행동하거나 올바른 동기를 잊고 행동하는 데서 생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매일매일 완벽하게 하라. 결코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는 순간 창조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낡은 방식으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제14장 발전하는 느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발전을 원한다. 이 갈망은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충동인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이처럼 끊임없는 진보를 속성으로 한다. 삶의 발전이 멈추는 시점이 바로 해체와 죽음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점이다. 앞에서 말한 특정 방식을 따르면 자신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하는 다른 모든 사람 역시 그 향상에 전염된다. 자신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부자로 만들고 있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봐라. 사람들은 발전을 경험하는 곳으로 모이기 마련이다. 그럼으로써 사업은 빠르게 번창하고 당신은 수중으로 들어오는 예상치 못했던 수익에 놀라게 될 것이다. 창조행위의 원칙을 표현한 이 한마디의 말로 이 장을 정리한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 제15장 발전하는 인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느끼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매혹될 것이며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다. 항상 발전에 대한 신념과 목적의식을 견지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신으로부터 발산되는 집념의 힘과 발전, 향상을 느낄 수 있게 하라. 사람들은 그런 당신에게 매혹될 것이며 신은 특정 방식에 따라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다. 신은 당신을 돕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특정 방식대로 행동하는 한 신은 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삶이 발전하는데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은 발전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발전하는 자의 이익 실현을 위해 작용한다. 이것은 우주의 선천적인 성질이다. 제16장 주의사항과 결론. 경쟁 상태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상황은 더 나빠지지만 창조 상태에서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좋아진다. 즉,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나 경쟁 마인드에서 비롯된 행동은 단 한순간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경쟁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에 빠져들 때마다 즉각 자신을 바로잡아라. 경쟁 마인드에 빠져들게 되면 전체를 살피는 신의 마음과의 교감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미래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하느라 머리를 어지럽히지 마라. 막상 그 장애물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장애물이 사라져 버리거나 장애물을 넘거나 우회할 길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어려움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단도 함께 나타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을 조심하라. 당신 자신, 당신에 관계된 일, 그 밖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관하지 말 것이며 비관적인 말도 하지 마라.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두려움을 초월한 존재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사업이 안 풀릴 때에도 당신은 생애 최대의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형성되어 가는 것, 자라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파악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라. 마찬가지로 사악해 보이는 것은 덜 발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라. 항상 발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라. 결코 실망하지 마라. 혹시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특정 방식대로 매진하면 나중에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더 위대한 성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몇 주 후에 처음 것은 거저준다고 해도 거들떠도 안 볼 만큼이나 더 좋은 기회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사람의 이성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신이 있어서 보잘것없는 것을 잡느라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음 것에서 실패하겠다는 것을 그는 안다.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만 않으면 원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 제17장 마지막 장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요약. 이 장에서는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겠는데요. 첫째,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창조로 옮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형의 지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무형의 지혜는 언제나 창조적이며 근본적으로 결코 경쟁적이지 않다. 주어진 축복에 대해 진실로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무형의 근원 물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근원 물질의 마음과 하나가 되며 우리의 생각이 곧 근원 물질의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언제나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근원 물질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창조 단계에 머무를 수 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분명한 이미지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확고히 하고 이러한 모든 소망을 갖도록 허락해 준 신에게 깊이 감사해야 한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을 항상 생각하고 그 비전이 실현되고 있음을 진실로 감사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불굴의 신념과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의 이미지를 곱씹어 보는 것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마음의 이미지가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전달되어 창조적인 힘이 작동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창조적인 에너지는 기존의 자연적인 발달 경로나 산업적, 사회적 질서를 통해서 힘을 발휘한다.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위에서 말한 사항들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가 실제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들이 기존의 상업, 교역 경로를 통해 실현될 것이다. 자기 몫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이어야 한다. 적극성이란 자신의 현재 직책에 충실한 것 이상을 의미한다. 마음속의 이미지를 실현함으로써 부자가 되고 말겠다는 목적의식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그날 처리하라. 심혈을 기울여 각각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라. 거래할 때에는 받은 현금가치 이상의 사용가치를 되돌려줘라. 그래야 각각의 거래가 모두에게 보탬이 된다.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라.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발전의 느낌이 전염될 것이다. 여태까지 말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분명히 누구나 부자가 될 것이다. 이들이 획득하는 부는 이들이 얼마나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정확하게 비례할 것이다.
이상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총 17장에 걸친 내용들을 때때로는 요약을 하고 제가 마지막 17장은 전문을 다 읽어드렸는데요. 매일매일 읽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깨달음을 차곡차곡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